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 성장률이 올랐대요. 그런데 제3도 좋아진 걸까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나는 왜 그대로인 것 같지? 이 수치 하나로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걸까?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 경제 성장률을 국가의 성적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된 경제를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 함께 해주실 거죠? 생산성이 전부일까요? 생산성을 높여야 경제가 산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하자는 걸까? 예전에는 많이 만들고 많이 팔면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지능형 성장,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빠른 학습력,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기술을 제대로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성장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일을 더 똑똑하게, 더 의미 있게 하고 있는가? 교육은 10년 후 성장을 위한 씨앗입니다. 지금 심는 배움이 미래의 산업을 키운다. 진짜 경제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 질문하는 힘, 협업 능력. 암기보다는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빠른 답보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어른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아이가 읽은 책 한 권이 10년 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인프라와 디지털화. 좋은 차도 도로가 없으면 못 달립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반,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조용하지만 막강한 힘입니다. 클라우드, 오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우리가 매일 누리는 모든 기술 뒤에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원격 진료, 스타트업의 성장까지 모두 이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와이파이 한 줄로 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한 줄로 회사를 만들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경제의 혈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성장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린 무역과 외국인 투자. 국내 시장이 좁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아니라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FTA, 외국인 투자, 글로벌 협력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는 사다리가 됩니다. 기술과 자본, 문화와 철학까지 함께 오가는 시대. 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가치, 철학도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무작정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과 사회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겠죠. 국경을 넘는 건 상품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능성과 철학까지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경제가 잘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건 정책입니다. 적절한 규제 완화는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 안전망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ESG, 기후 위기 대응, 저출산과 고령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생존을 위한 질서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은 단지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우리가 선택한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유연성. 출산율이 낮다고 나라가 망하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고령층이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재교육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잘 연결되고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거죠. 인구 감소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만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 성장,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GDP가 오르면 진짜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성장률은 올라갔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퇴근 시간은 더 늦어졌고 내가 좋아하던 동네 가게는 사라졌다면 성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성장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해졌습니다. 4% 성장률보다 우리 삶의 만족도 1%가 더 절실할 때도 있잖아요.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 경제는 결국 대기업이 이끄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조용하고 작게 시작되는 곳에서 올라옵니다. 작은 사무실, 몇 명의 팀, 한 사람의 아이디어. 그게 하나의 산업을 만들기도 하죠.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0에서 90%를 책임지고 스타트업은 기존이 놓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 규제의 유연성, 인재와 자본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우리는 더 자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기 쉬운가요? 진짜 성장은 조용히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것은 삶의 가능성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하나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땀과 선택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 경제는 누구를 위해 성장하고 있나요? 나는 그 안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진짜 성장은 GDP라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나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제는 단지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신호입니다. 숫자를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둔 성장. 그것이야말로 진짜 경제가 가야 할 길 아닐까요?